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국제평화와 협력을 향한 간절한 인류의 염원이 모여 국제연합, 유엔이 창설되었습니다. This conference will devote its energies and its labors exclusively to the single problem of setting up the essential organization to keep the peace. 유엔 헌장 1장 1조에 따르면 국제 평화와 안전을 지키고 모든 분쟁을 정의와 법에 따라 평화롭게 해결해야 한다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유엔은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국가가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는 국제기구이기도 합니다. 같은 해 우리는 광복을 맞이했습니다. 해방, 주권 회복, 그리고 평화를 향한 강렬한 열망이 모여 한반도에서 빼앗겼던 빛을 되찾을 수 있었던 것이죠. 각각 새로운 출발점에 섰던 유엔과 한국은 80년의 세월을 거치며 부침의 역사 속에서도 특별한 인연을 이어왔습니다. 1945년 8월 15일 그리고 광복 이후 남북으로 분단된 한반도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탄생하였습니다. 신생정부는 유엔의 승인을 통하여 국제사회의 그 설립을 공식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였고, 그 결과 대한민국을 한국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하는 유엔 총회 결의가 통과되었습니다. 6.25 전쟁이 발발하자 이번에는 유엔 안보리가 즉각 이 문제를 논의하였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 제83호를 근거로 평화와 안전의 회복을 위해 연합군이 참전하였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는 과정에서도 유엔의 다양한 재건 활동이 큰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유엔으로부터 도움을 받기만 했을까요? 우리 정부는 1949년부터 유엔 가입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고, 당시의 엄중한 국제 정치적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었으나 1991년 마침내 정식으로 유엔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오랜 노력 끝에 유엔 가입 이후 대한민국은 국제 평화에 어떤 기여를 했을까요? 한국군 최초로 소말리아의 유엔 평화 유지 활동에 참여할 공병 건설단이 현지로 떠났습니다. 1993년 7월 한국군은 소말리아 평화유지단에 공병부대를 최초로 파견하여 국제 평화유지 활동에 참여하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2025년 5월 기준 한국군은 총 6개 임무단에 574명을 파견하며 여전히 국제 평화유지 활동에 중점을 두고 참여하고 있는데요. 과거 레바논에서 평화유지를 위해 힘쓰고 계셨던 두 분을 만나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육군 예비역 중위이자 육군학생 군사학교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는 우희준입니다. 저는 특전사에서 10년 동안 장교로 복무를 하고 2번의 파병을 다녀온 최영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다른 파병과 다르게 이제 유엔 평화유지구는 파란색 배려물을 쓰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유엔기를 달고 있고 세계 무대에서 대표 군인으로서 평화를 지킨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일단 자부심이 남달랐고요. 그런 의미에서 다른 군 생활과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거의 300명이 안 되는 인원들이 1km가 안 되는 그런 좁은 주둔지 안에서 같이 생활을 하면서 더 큰 전우회와 군인으로서의 어떤 책임감이 더 커졌던 시간인 것 같기도 하고요. 저희만큼이나 이런 많은 제한사항이 있는 다른 각국의 이제 PKO 미션을 위해서 온 다른 군인들과도 많이 교류하고 융합하면서 많은 것들을 또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지 않았나. 뭔가 막연하게만 생각했었던 평화라는 단어에 조금 더 근접하고 많은 것들을 느낄 수 있었던 기간이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저는 707 대테러 팀장으로서 이제 대테러 임무를 했었는데 지금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국경 지역에 분쟁이 있었습니다. 이제 아직까지도 뭐 완벽하게 해결이 되진 않았지만 남부 지역의 평화를 억제하고 유지하고 거기에 있는 한국 교민들의 안전까지도 지켜줄 수 있는 임무를 저희가 부여받아서 일어날 수 있는 테러 위협부터 해서 첩보 분석, 주둔해 있는 한국군이 안전하게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경호하고 보호하는 임무를 파병 기간 동안에 했습니다. 제가 있었던 동명부대에서 저의 직책은 통역장교였습니다.
다양한 군사외교 작전을 지원하고 또 통솔하는 임무를 맡게 되는데요. 언제 어떤 상황이 있을지 모르다 보니까 다양한 어떤 상황 시나리오를 짜서 그 시나리오에 맞게끔 하는 예행 훈련이나 민군 작전을 되게 많이 수행을 하고 왔었습니다. 동화는 공기와 똑같은 것 같아요. 살기 위해 필요한 공기만큼 반드시 내 옆에 함께 해야 되는 정말 중요한 존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용한 하루하루인 것 같아요. 어디서 어떻게 어떤 희생을 하고 있으신지 모르는 분들의 노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유지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전역을 한 지금 그 의미를 더 크게 느끼고 있어서 제가 할 수 있는 기여가 뭐가 있을지 찾아서 하게 되는 요즘인 것 같아요. 이 밖에도 유엔에서 협력과 평화 유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최초의 대한민국 출신 유엔 사무총장 반기문 제8대 유엔 사무총장님입니다. 2007년에 사무총장에 선출되신 후 연임에 성공하여 2016년까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직업을 맡아 국제 평화 유지, 지속 가능 발전, 기후 변화 대응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셨습니다. 특히 빈곤 퇴치, 기아 종식, 교육 증진, 성평등, 환경 보호 등 인류의 미래를 위한 과제들을 이끌며 전 세계가 협력하고 행동하도록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Together, let us turn the aspirations of Paris into action. 더 나아가 2015년 파리 기후 협정 채택을 주도하고 지구 온도 상승 2도 이하로 제한하는 목표를 강조하며 국제사회가 기후 변화 완화와 적응을 위해 협력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이처럼 세계의 평화와 안보를 위해 힘써 주셨던 분들이 더 계시는데요. The Republic of Korea is redoubling our efforts in translating this commitment into concrete action, especially in the areas of training, capabilities, and gender equality.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 부대표로 활동하신 강경화 전 장관님은 국제 평화 유지와 개발, 인권 증진에 기여했습니다. 이 밖에도 큰 주목을 받은 여러 연설들이 있었는데요. 전 세계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자랑하는 BTS입니다. 유엔 지속가능 발전 목표 회의에서 Speak Yourself를 주제로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고 2021년에는 Generation Unlimited를 주제로 청년들이 변화의 주체가 되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글로벌 K-POP 그룹 에스파는 UN SDGs 회의에서 환경 문제와 디지털 세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관한 연설을 통해 전 세계의 더 나은 세상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켰습니다. 이 밖에도 걸그룹 블랙핑크는 아시아 아티스트 최초로 UN SDGs 홍보대사로 임명되었습니다. 이들처럼 전 세계에 영향력 있는 한국 인사들이 국제적 평화를 위해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분들의 노력 덕분에 대한민국은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고 책임감 있는 글로벌 리더 국가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쉽게 뵙기 어려운 분을 모시게 되었는데요. 지난 7월 취임하신 베테랑 외교관 조현 외교부 장관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관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아이스 브레이킹 시간 좀 가졌으면 좋겠어서요. 장관님은 아침에 일어나셔서 처음으로 하시는 게 어떤 거가 있으실까요? 잠에서 막 깼을 때 떠오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일어나서 그거 메모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일어나서 잠깐 기도를 드리고 아침에 러닝을 하고 왔고요. 해가 뜨는 모습을 딱 보면은 하루가 너무 기분도 좋고 행복들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려고 매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부럽습니다. 저도 그와 비슷하게 산보도 하고 그랬었는데 네. 지금 좀 중책을 맡게 됐고 우리나라가 격동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조심스럽게 매우 정확한 외교적 행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여유를 놓치고 있습니다. 공직에 있는 동안은 그런 것을 좀 뒤로 미루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을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주 유엔 대사로 활동하며 가장 기억에 남는 외교적 성과는 무엇이 있으신가요? 한번 크게 전 세계에 과시할 수 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얼마나 힘든 시기를 보냈고 또 많은 희생자들이 나왔고 그렇지만은 제일 잘 대응한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도 잘
홍보를 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아직 딴 나라에서 준비가 안 돼서 고생을 하고 있을 때 마스크 같은 거 다 만들어서 보내주고 UN 보건안보 그룹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활동을 해나가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유엔이라는 무대에서 한국의 위상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유엔에서 분담금은 9번째 국가입니다. 그래서 위상은 10위권 아니다. 유엔 기구 자체가 안보리 중심으로 되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해야 될 여지는 많다. 그러나 이제 10위권으로 드디어 이제 들어서고 있다. 그런 정도로 말씀드립니다. 위상은 많이 높아졌네요. 그렇습니다. 네. 네. 예. 우리가 유엔에 가입한 것이 1990년이니까 그동안 우리 국력이 성장한 것처럼 또 우리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쟁취하고 국력을 키워 오신 것처럼 거기에 맞게 유엔 내에서도 활동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From among the African and Asia Pacific states, 3 endorsed candidates have been communicated, namely Algeria, the Republic of Korea. 유엔 3대 이사국 동시 수임이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3대 이사국이라고 보면 안전보장이사회, 인권이사회, 그리고 경제사회이사회입니다. 한국이 지금 여기 3대 이사회에 동시에 지금 이사국이 된 것입니다. 그전에도 여러 번 다 이사국을 각각은 했었으나 이번에 공교롭게 이제 동시에 이사국을 하게 된 것이고 한국이 가진 중요한 강점들 네. 이런 것들을 유엔에서 다른 회원국들과 공유하고 또 한국의 위상도 높이고 우리는 이제 분단국이고 안보 면에서 취약하기 때문에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더 확고하게 해나가는데 이사국 활동도 최대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통일이 된다면 그 위상은 훨씬 더 높아지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8.15 정축사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밝히셨듯이 흡수 통일 이런 것을 논의할 때가 아닙니다. 그보다 시급한 것은 남북한 간의 평화를 정착시키는 것이고 신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유엔에서의 활동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엔 3대 이사국으로서 국제사회에 어떻게 기여해 나갈 계획인지도 너무 궁금합니다. 이 세 개의 이사국들이 하는 일들이 정말 서로 다릅니다. 세계 평화를 구축하고 경제 성장을 이룩하고 인권을 보장하고 이런 것들이지만은 이런 것들을 다 이루기 위해서 이러한 각각의 이사회가 있는 것입니다. 한국은 우리 국민들이 쟁취해서 만든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네. 작년 12월 3일 계엄 사태 이후에 우리 국민들이 다시 한번 전 세계에 잘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국민의 지혜와 역량을 우리 정부가 유엔에 가서 설명하고 공유하고 함으로써 SDG, 즉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지속 가능한 목표 이것을 전 세계가 달성하는데 한국이 선도적 역할을 하고 한국도 제일 먼저 이것을 달성해 나가고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외교가 나아가야 할 가장 중요한 방향은 어디라고 보시나요? 한국은 우리 정도 수준의 경제 수준의 다른 나라와 달리 안보 상황도 어렵고 여러 면에서 동북아의 정치 지형도 쉽지 않고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외교는 무엇보다도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내고 이 평화를 정착시키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안보를 어떻게 지켜나갈 것이며 경제적 관계는 어떻게 계속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한국 외교의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못지않게 전 세계에 퍼져 있는 700만 제외 국민들, 동포들과의 관계를 잘 활용해서 대한민국이 전 세계가 평화스럽고 인권도 잘 보장되고 하는 그 유엔의 목표 이념에 맞게 활동을 하는데 가장 앞서 나가는
나라가 되도록 하는 것, 그것이 한국 외교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원조 받던 나라에서 이제는 국제사회로 나가가 더욱 많은 역할을 수행하는 국가로서 당당히 선 대한민국, 그 국제적인 위상이 더 높아지길 응원하며 오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